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홍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기업송무 1팀 김은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 대처 방법,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김은경 변호사님 견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화제가 된 드라마 더글로리 얘기해보면서 학교폭력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드라마 더글로리 보셨어요? 네, 봤어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 초반에 주인공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왜 복수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나오는데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더글로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은 가해자 무리들이 피해자인 여주인공에게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고데기로도 가해를 하잖아요. 이 드라마에 나온 범죄 행위 일부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속칭 고데기 학폭은 2006년에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 소년이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보호처분만 받아서 일반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가해자 무리의 악행이 공론화되면은 가해자 무리들은 모두 공동정범으로 상해, 특수상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공갈 등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은 가해자 무리의 처벌을 원하는데 주인공의 엄마가 몰래 돈을 받고 합의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네, 주인공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반대로 일방적으로 부모가 합의한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드라마상에서 주인공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걸 왜 신고하냐면서 요구를 도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2004년에 제정됐고 이후로 몇 년 동안 시행사항 과도기를 거쳐서 2012년경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징계하고 예방하는 제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은 이런 제도가 정립되기 전에 SNS가 발달하지 않았고 특히 보호자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고 SNS도 발달돼 있어서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게다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학교폭력 신고가 묵살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본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해 학생의 보복을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선생님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증거를 갖고 있다면 선생님께 그 사본을 보여드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목격자가 교내에 있다면 선생님이 목격자를 불러서 따로 진술을 받을 거예요.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이 지켜야 할 절차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좋게 원만히 화해시키려는 행동은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상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도 이미 의무화되어 있어요. 드라마에서처럼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선생님이나 학교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다른 사례로 학교폭력을 신고를 해도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교육청 산하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과거에는 해당 학교 내에서 선생님, 학부모, 변호사들을 위원으로 해서 열렸어요.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기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여론 때문에 학교 밖에서 학교와는 무관한 제3의 의원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선생님이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이 돼요. 그렇게 객관적인 기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톡, 문자, 각종 SNS 자료들, 일기, 상담 자료 여러 가지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피해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보복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설프게 보복하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같이 하교하는 가해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측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요. 내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가해 학생이 학생기록부가 중요한 학생이라면 더욱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가해 학생이 와서 빌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설프게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추후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 학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가급적 상세히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너무 떨려서 자신이 없다 하면 글로 써서 준비해 가서 읽기라도 하세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이미 선생님들로부터 조사한 보고서를 받지만 그걸로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싶어 해요. 당한 일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챙겨가서 보여주세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대납하고 가해 학생에게 구상할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이 상당해서 가해 학생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만약 피해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행정심판위원들 앞에서 그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이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생성된 모든 자료,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자료들, 위원회에 와서 진술한 내용들 모두 고려해서 행정심판은 학폭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징계 수위를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인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메타버스 상담소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류가주 공익위원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청소년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1:1 청소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등 여러 학교폭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비밀도 보장되니까요. 꼭 이용해보세요. 네, 이렇게 대류가주 기분경 변호사님과 함께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아주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 당당히 맞서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른들이 사회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류가주 홍시연, 김은경 변호사였습니다.